대통령 바뀌면 검사들이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, 통상적으로. 근데 그래서 지금 뭐 특검은 어차피 법이 통과된 거고 특검보까지 임명하고 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? 가는 거잖아요. 이걸 네. 갑자기 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위법한 것이고 이게 뭐 정치적 합의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각도는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자기들이 또 써보면은 이 또 효능감이랄까 이걸 강하게 느끼지 않을까. 지금 이제 한 뭐 100명, 120명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보면은 지난 국회 때 공천받아서 배지 단 분들이 검찰 출신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민정수석실에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의 뭐랄까 검찰 사법 역량이랄까 여기도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. 이분들이 이제 이 특검을 쓰고 이제 끝일 건지 이게 이제 계속 어떻게 또 갈 건지 그리고 저는 그게 늘 보면은 오래 가면은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.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?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써보니까 좋았잖아요.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돌아올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특검 이후까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. 국정 운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때 이걸 검찰과 이런 사법권에 대해 가지고 수사권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실컷 써먹다가 뭐 그때부터 안 한다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고민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. 그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.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시절이었나요? 검찰을 칼로 쓰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러니까 윤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.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할 때 저희 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대부분 찬성했어요. 왜? 우리 편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수사하니까 우리의 정말 잘 드는 칼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잖아요.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칼이 우리한테도 돌아올 수 있고 설사 우리가 칼을 잡을 수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이거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반성적 고려를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. 저희가 왜 여당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내겠다라고 하겠어요.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. 저희가 5년 동안은 쓰고 5년 후에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당일 때부터 그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. 저도 특검 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검찰 지도부가 임기도 있고 저희가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 본인들이 수사를 열심히 안 했던 거를 덮으려는 게 자연스러운 의도이고 웬만한 간부들도 그런 것들을 막아주려고 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게 놔두는 게 맞죠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내란 특검은 수사도 좀 많이 돼 있고 재판도 진행 중인 게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. 이제 격까지 수사를 하면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런 거보다 명태균 씨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수사하는 쪽에서는 이게 새로운 거지 않습니까? 누가 안 해놓고 있는 먹거리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이고 이 부분을 뭐 특검 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킬 건 아니지만은 분위기를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좁혀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들어요. 이미 특검법이 통과됐고요. 네. 특별검사도 지금 임명이 됐고 특검보도 이제 추천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. 어쨌든 특검 수사는 시작될 텐데 그때 앞으로 어떻게 될 그죠? 것이냐. 앞으로 예컨대 여당에서 뭐 이제 대변인이 됐건 법사위에 누가 됐건 간에 이제 뭐 왜 이렇게 살살하냐 뭐 더 세게 해라 뭐 이거 브리핑 하신 그런 거는 별로 제가 안 좋을 것 짧게 같아요. 좀 말씀드리면 네. 그 민주당에서 저는 사실 김한규 의원님 같은 분이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김한규 의원님이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민주당 내 기류는 제가 좀 짐작은 갑니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. 저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수사 받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특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구성해 놓은 시스템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것들이잖아요. 우리가 이런
본류의 것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외적인 수단을 자꾸 쓰기 시작을 하고 또한 이걸 또 한꺼번에 막 무슨 그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하는 특검을 동시에 특정 정치 집단을 향한 특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 달리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도 그런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게 민주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와 관련된 수사를 우리는 피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될 힘을 민주당이 다만 국회 의석이 좀 많다 또는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지금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치 집단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내구력을 가지고 있느냐.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이 너무 심하게 싸우면 집에 구멍도 나고 하잖아요. 유리창도 깨지고 텔레비전도 깨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힘을 가지셨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라는 겁니다. 아니, 내부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그런 말 예, 예.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당시 저희 당 대표에 대해서 100명 넘는 검사 한 사람에 대해서 100명 넘는 검사 수사할 때 내부적으로 자제하자라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. 아무도. 거기까지는 예. 얘기가 나가는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저도 뭐 그 부분 예.